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항상 이 시간은 여러분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오셔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뭐 휴식을 취하시든 어떻게 해서 여기서는 맑은 정신으로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계속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같은 말씀일 수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항상 새로운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되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매번 무슨 새로운 거를 습득을 해서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번 기본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이 훈련도 매번 여러분한테 이 기본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가, 그래서 정신이 고갈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주기적으로 여름 겨울에 한 번씩 딱 모든 걸 던져놓고 여기 들어와서 다시 기본을 되새기고 자기를 전열을 재정비해서 또 현실 속에 나가서 다시 실천하면서 진정한 변화를 이룩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짜여 있기 때문에 항상 다시 기본을 다진다. 기본을 다질 때는 초심으로 돌아간다. 자기가 여기서 수없이 반복해서 10번, 100번을 들었던 말이라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강력한 자기 내면화가 돼서 실제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쭉 나가야지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세가 없으면 기본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또 뭔 새로운 것을 구해, 새로운 것을 찾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진정한 발전,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요거를 명심하시고 또 같이 공부해 봅시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삶을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삶을 어떻게 살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지, 잘 사는 건지.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구하는 바가 똑같아요. 뭘까요? 지금 다 나왔어. 행복, 자유, 안정.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우리 여기도 써놨잖아요. 심신의 안정, 마음의 평화, 행복. 이거를 구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을 다 구하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하는 바가 이건데 내가 행하는 바가, 내가 노력하고 있는 바가 여기에 딱 부합되게 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전열을 재정비한다 그럴 때는 그거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사는데 막 뭔가가 힘들어. 그래서 여기 들어왔어. 뭘 재정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던 것이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바의 목표에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막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었던 것인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돼요? 자, 또 묻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보통 뭘 합니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뭘 해요? 그래, 1차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냥.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하고 그쪽으로 온통 신경 써. 진짜 돈에 신경 쓰는 만큼 이쪽 마음 쪽에 신경 썼으면 다들 여기서 상당히 막 굉장한 깨달은 자들이 막 속출했을 것 같아. 진짜 돈이 걸려 있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지는지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고 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될 때 자기 돈 손해가 난다 그러면은 굉장한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열성과 그게 진짜 유념의 상태예요.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거. 그 유념의 상태로 그렇게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간다면
금방금방 우리는 요 목표하는 바에 도달할 것 같아. 돈을 벌면, 돈을 왜 그렇게 그토록 벌려고 하는가?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 그래서 그렇죠. 그죠? 그러면 돈을 벌면 행복한 건 맞아요? 솔직히 말해. 조금은 그렇겠지.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겠지. 솔직히. 네. 근데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게 뭐냐?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사실이야. 그거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돈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데 이거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하고 같은 말일까? 요거를 잘 모르면 행복의 문제가 끝까지 안 풀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뭘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진 않아. 도대체 뭐에 달린 거야? 이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안 그래요? 거기 넉넉 앉아 있는 사람, 안 그래? 불교에 오욕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5가지 욕심.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5가지만 있진 않지. 막 1000만 가지 욕심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욕심을 5가지로 추렸어요. 그게 뭔지 알았어요? 오욕락이. 그게 재색, 식, 명, 수 이 5가지야.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수면안일욕이라 그래. 수면안일욕은 잠자고 싶은 욕심과 편안하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욕심 5가지가 재물욕. 아까 이게 재물욕이라는 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에요. 색욕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이건 이제 성욕이라고 하는 거. 남녀욕. 남녀 간에 서로 끌리면서 이 좀 강력한 욕심들이에요. 재물욕, 색욕, 그다음에 뭐라고? 식욕. 그러니까 식욕은 정말 잘 아시죠? 이거 없는 사람, 식욕 없으면은 병원 가봐야 돼요. 식욕이 있어야지 밥을 맛있게 먹지. 그래. 식욕. 그 다음에 명예욕. 이 명예욕은 더 강력해, 사실은. 이 명예욕은 남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고, 인기 끌고 싶은 욕심. 이게 다 명예욕이거든요.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 다음에 수면안일욕은 편안하고 싶은 욕심.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어. 자고 싶어. 이 5가지. 이 욕심이 별로 없다는 사람. 이 중에. 손들어. 자신있게 손들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 그냥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5가지 욕심이 있어. 불교에서 오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대표적인 5가지 욕심인데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뭐냐면 제가 보기엔 이 오욕락의 최대 만족, 그게 행복이야.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걸 최대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 안일욕. 이걸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거의 최대 만족이 행복이에요. 그냥 이퀄 행복. 그런데 진짜로 그런가? 그걸 최대 만족시키면 정말 행복할까?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좀 그럴 거는 같아. 좀 그럴 것 같아. 어느 정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막 딱 그렇다고는 말 못해도, 그러니까 전부들 뭐냐면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건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걸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온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여기서 결판이 나야 돼요. 욕심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평생을 다 바쳐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벌어서 뭘 해? 이제 남녀욕을 채우고 명예욕을 채우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편안하게 뭐 지내는 거 이런 걸, 그러니까 온통 그걸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것이 행복으로 딱 직결이 된다면 그 사람이 아주 바르게 살고 있는 거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한 현상이 있어. 제가 보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데 성공하고 남녀 간에 막 인기 끄는데 성공하고 그래갖고 막 그 색욕도 채우고 또 막 대단한 성공을 해서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아서 막 최고 인기 끌고 인정받고 막 존경받고 막 그렇게.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사람도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행복하더라 이런 말은 본 적이 없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더니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런 말 본 적 없고, 정말 큰 성공을 했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은 있어요. 일시적으로 조금 그랬다가 불과 얼마 안 된 사이에 그냥 없어지더라. 이런 말은 거의 보통 대부분 다 그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평생 어릴 때부터 올림픽 금메달이 꿈이야. 그걸 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 그래서 진짜 실제로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 따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대. 근데 하루 이틀, 오래도 안 걸리고 한 2, 3일 지나니까 완전히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른 날하고.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거하고 행복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왜 이럴까? 저는 저희들 이런 마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이 가끔씩 와요. 아니 그러면 뭐 재미있는 것도 보지 말고 뭐 친구들 만나서 놀지도 말고 맛있는 거 먹지도 말고 그냥 막 이렇게 살라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해. 지금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게 아예 없어? 재밌는 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맛있는 거 먹지도 않고 뭐 친구 만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삶이 얼마나 뻑뻑하겠어요. 이 삶의 윤활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윤활유가 들어가야지, 기계도 윤활유가 들어가야지 이게 잘 돌아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뻑뻑해. 그 삶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윤활유는 원동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게 하는 그거는 주 연료는 뭐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골라봐. 자, 기름 중에 어떤 기름이야? 등유로 가는 차 있어? 당신 차는 좀 이상한 차인데. 등유로 가는 차가 다 있어? 자, 휘발유로 간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원동력은 휘발유예요. 근데 지금 말한 윤활유는 휘발유 넣는 데다가 윤활유를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마치 윤활유가 목표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들은 윤활유로 적당량 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윤활유를 쳤더니 잘 돌아가네? 이거를 최대한 많이 치면은 차가 그냥 막 달리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랑 비슷한,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런 지금 말한 오용락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금씩 적당량 쳐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거를 그냥 막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무너져. 여러분, 우리 식사하고 나서 디저트를 먹는다. 디저트로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커피, 또 케이크, 또 부른 대로 내가 다 사준다고 하면 빨리 불러. 자, 뭐든지 가격 상관없어. 일단 자기 좋은 거 불러. 일단 또 뭐 있어? 아이스크림. 하겐다스? 아이스크림하고 하겐다스하고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오용락이라고 하는 건요, 디저트 같은 거예요. 디저트 먹으면 좋지. 좋아. 근데 주식이 아니야, 디저트는. 그걸 원동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구별을 해야 돼. 근데 이걸 먹으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야, 이제 밥 먹지 말고 이걸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또 뭐 이 탄산음료 먹고, 야, 이게 조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야, 이제 이걸로 내 인생은 이제 이걸로 물 대신 콜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환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삶이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윤활유 없으면 뻑뻑해요. 안 돌아가. 쳐줘야 되는데 정말 적당량 쳐줘야 되고, 디저트도 정말 적당량 먹을 수 있는 자제력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삶이 무너져 버려요. 요 관계를 모르고 대책 없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재미있는 거는 그 유튜브에 빠진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연구 결과 계속 그걸 즐겼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울증에 빠진다. 그러니까 아니, 즐거운 거를 취했는데 왜 우울증에 빠지냐. 그게 그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랬는데 정반대가 돼. 그냥 디저트만 냅다 퍼먹어. 그냥 아이스크림 좋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퍼먹었어요. 그거랑 똑같아. 지금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계속 퍼먹었는데 그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근데 이 논리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니, 즐거운 영상 보고 막 했는데 왜 우울증에 빠지지? 너무 당연한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스크림 퍼먹고 콜라 마셨어. 쉬지도 않고. 그럼 건강 이상이 안 생긴 게 이상한 거지. 지금 정신 건강에 대해서 그 정도로 무지한 거예요. 어떤 게 지금 건강한 것이고 뭘 회복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즐거우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럼 마치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왜 나쁜 일이 생기냐고. 이 정도 수준의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뭔 말 하는지 대부분은 지금 아는 표정인데, 한두 명은 알아, 진짜? 그래서 무작정 쫓아가지고는 안 돼요. 무작정 쫓아가면 정말 삶이 무너지고, 이거를 지금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이거 저기 교정원 청소년국에서 특별히 또 예산 들여서 이렇게 작은 원불교 정전, 원불교 교전 이 경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원불교 정전인데, 그거를 여러분 들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인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 있는 내용을 이 책자에다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했었는데, 이게 책으로 이렇게 따로 주니까 제가 강의하기도 편할 것 같아. 이 책에 한번 같이 읽어볼 부분이 제가 이제 있는데, 근데 이게 글씨가 여러분 잘 보이죠? 나도 잘 보여. 그냥 안경 벗고 싶어서 벗는 거야. 오케이, 너무 더워서. 아, 48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 페이지가 있어서 그래. 48쪽 보면 거기 삼학이라고 있고 정신수양이 있죠. 그 다음에 다 찾았어요? 그리고 1. 정신수양의 요지가 있고 2번 정신수양의 목적이 있어요. 요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2. 정신수양의 목적.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체량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려면 내 영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 신망고로 하며 번민망상과 분심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느니, 그런 거로 천지만역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태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00년도 더 전에 원불교 창시하신 소태산 박준빈 대종사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에 이렇게 물질이 개벽되면서 물질 문명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생각 없이 따라가면서 이 문명은 욕심을 부추기는 문명이에요. 지금 현재 문명은. 그래서 욕심을 부추기고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그 욕심을 따라서 끝없이 달려가게 하는, 그래서 그냥 그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가패신망, 이 한자어는 이렇게 뒤바꿔 쓰기도 하거든요. 폐가 망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포자기의 염세증. 염세증이 뭐예요? 세상이 그냥 싫어, 그냥. 이 우울증이나 다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신경쇠약자도 되며, 지금 거의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욕심을 쫓아가. 우리가 옛날보다 더 심해진 게 손쉬운 인터넷 문화가 나와서 이렇게 욕심을 그 영상들이 다 뭐냐면 이런 욕심을 다 자극하는 거예요. 그 자극을 받으면서 재밌다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계속 쫓아가니까, 그 낙을 취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니까 신경쇠약자, 쉬지를 못해. 신경이 쉬지를 못해. 쉬는 시간 주면 신경은 쉬지 못하고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돌아가.
신경쇠약자가 되고 혹은 실진자도 되면 실진자가 정신 이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돼. 이게 점점 심해져서. 그래서 극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살한 사람까지 있게 된다. 이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신 수양을 하자는 거는 이 욕심을 생각 없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을 제거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기는 하기 싫은데 계속 끌려가. 삶이 이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무너지는데도 멈추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고 싶으면 수양력이 있어야 돼. 이 정신 수양해서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고, 자주력, 자기가 주인 되는 힘. 그 힘이 없으면 노예 생활이고 계속 끌려가서 결국은 자기가 그냥 완전히 인생이 망하는데도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는 데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길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힘이 필요해. 즉 욕심을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거기 안 끌려갈 수 있는, 그걸 털어버릴 수 있는 힘, 이거를 길러놓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길은 그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해. 그 힘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이 시작되고 그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방금 말한 신경쇠약자, 실진자, 자살한 사람까지 그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럴 뿐이지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요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정신을 수양하자. 정신 수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런 안 좋은 거를 털어버리는 게 정신 수양이에요. 아까 아침에 좌선 하면서 배웠죠.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신 속에 뭐가 들어와. 근데 들어왔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는 안 돼. 이게 별 필요 없는 거면 작은 거라도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묻으면, 옷에 뭐가 묻으면 털어버리잖아요. 이게 근데 냅둬. 이게 묻어, 저게 묻어도 냅두고, 그게 막 쌓여도 내버려두고, 그럼 어떻게 되면 나중에 안 털려. 그러니까 이 수양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정신을 깨끗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요 힘이 없으면 행복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거가 지금 그러면서 욕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욕심을 채웠는데 왜 안 행복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 인과관계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째 조건이, 행복하기 위해서 첫째 조건이, 지금 저거 몇 시예요? 9시 32분입니다. 9시 32분.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첫째 조건이 그러니까 이 수양이라고 하는 건요, 정신 수양을 잘해야 돼. 근데 그것은 잘 털어버리는 걸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는 거 잘 털어버려야 돼. 쓸데없는 걱정도 털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 그것도 자꾸 털어버려. 근데 이게 힘이 없으면 털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습관화시키고 연습해야 돼. 아침 좌선은 아예 시간 정해놓고 전문적으로 내가 한번 터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 힘을 기르는 거고, 그 좌선 시간 아닌 평소에도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냥 시간 줄 때 뭐 하나 보세요. 그냥 시간이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핸드폰을 보든지 잡생각을 해요. 근데 그 둘 다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신경을 돌리고 있는 거고, 쓸데없는, 그게 핸드폰 보라 그러면 무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뭘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건 잘 안 보더라고. 안 봐도 되는 거 봐.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거 털어버리는 요거를 잘해야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기본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요 힘이 없으면 끝없이 끌려다닙니다. 끝없이. 그리고는 결국
처음에 뭐 다른 걸 했다가도 결국 그 욕심을 자극하는 쪽으로 쭉 끌려 들어가서 아까 대종사님 말한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가패, 신망도 하며 자포자기의 염세증, 또 그 뭐예요, 신경쇠약자, 그러다가 이제 실진자, 정신 이상자 됐다가 더 극도에 가서는 자살. 그냥 요 코스를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100이면 100 다 우울증으로 가더라. 그게 지금 이 얘기나 딱 같은 거예요. 그걸 욕심을 추구하고 하는데 이쪽으로 안 가? 그 이상한 거지. 요 첫 번째 거 아시겠죠? 정신을 깨끗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요게 하나고, 근데 이제 이걸 쓸데없는 거 털어버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게 있는데, 첫 번째 것만 이렇게 막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지금 여기, 연정 교무가 그때 나한테 돈을 꿨는데, 얼마 꿨지? 어? 근데 되게 이제 중요한 그 때문에 그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죠? 말해도 돼? 그래서 일단 그냥 한 30만 원 꿨다 치자고. 근데 아니 30만 원을 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너무 다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아는 사이에 안 꺼줄 수도 없고 해서, 그래도 너무 이거 안 꺼주면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꿔줬어. 꿔줘서 이제 그 위기를 넘겼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사람이 이제 갚아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고민을 해. 딱 고민을 하더라고. 근데 고민하다가, 이게 자꾸 그게 압박이잖아. 자기 이게 하나의 막, 머리를 짓누르는 어떤 짐처럼 자꾸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공부 상담을 받고, 야, 그런 걸 털어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느 날 탁 털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환해졌어. 여러분, 이게 마음 공부 제대로 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 이거 마음 공부에서 말하는 대로 했잖아. 뭔가 막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탁 털어버리고, 탁 마음을 깨끗이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제 그런 어떤 짓누르던 게 없어졌잖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 두 번째 게 이거에 관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할 일을 하는 거. 아까 거는 쓸데없는 걸 털어버리는 거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할 때 쓸데없는 거에 붙잡고 있으면 털어버릴 때 행복해져. 근데 마음이 불편한 게 두 가지가 있다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걸 미루고 안 하고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질까? 해버려야지. 근데 이 두 개가 헷갈리면, 그러면 이제 나는 돈을 못 받는 거지.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 자기가 할 거를 어떻게든, 그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고민해가지고 그 어떤 방법이 있냐 해서 결국을 그걸 해내면 그때 마음이 편안해져. 그렇게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털어버릴 거 털어버리고 해야 될 거 딱 하는 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요 행복의 실마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에서 1000만 가지 어떤 경우에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두 가지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평생 살아갈 미천이니까 절대 가슴에 탁 새기세요.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아까 쓸데없는 거 털어버리는 거. 두 번째가
해야 될 거를 잘 하는 거. 이게 이제 쉬운 말로 그렇게 했는데,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것을 이 불교에서 옛날부터 진리자리를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딱 두 가지, 진공과 묘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이 조금 아는 척 하시려면 진공과 묘유라고 말을 하고, 좀 허접해도 되면 그냥 쓸데없는 거, 놓는 거,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잘하는 거.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하게 말했는데, 우리 원불교에서 이걸 수행이라고 말해요. 이 모든 거를.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관리의 모든 것을 수행이라고 말하거든요. 수행의 핵심을 원불교에서 뭐라고 하냐?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러면서 진공묘유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전문 용어지만 여러분이 외워두면 참 좋을 거예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딱 말하면 사람들이 껌뻑 죽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걸 이제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렇게 또 문장이 있어요. 이것이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리를, 모든 자기 관리를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속의 가능성, 자기 속에 무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수행이에요. 근데 그 수행의 요령이 바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안 따라오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에서 잘 머리에 지금 넣어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설명이 이 진공과 묘유로 계속 될 수 있으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없어야 될 걸 없게 만드는 거. 묘유라고 하는 거는 있어야 할 걸 있게 만든다. 즉 해야 될 거를 잘 하는 거. 이게 묘유.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진공으로 체를 삼는다는 말은, 체를 삼는다 이 말은 평소 자기 마음 상태를 그렇게 빈 마음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 있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요. 쓸데없는 거 막 머릿속에 그냥 막 가득 가지고 있어. 그냥 고민 안 해도 되는 것까지는 다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쓸데없는 거 털어버리는 습관 만들고 힘을 기르는 거. 이것이 진공으로 체를 삼는 공부예요. 아시겠죠? 이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이게 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자기 가고 싶어도 못 가. 심지어 거꾸로 가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막 거꾸로 행복의 정반대 길인데 막 그거를 좋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이 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꾸 털어버릴 수 있는 거 털어버리는 요 습관과 힘을 기른다. 진공으로 체를 삼는다. 묘유로 용을 삼는다는 건 뭐라고요? 해야 될 걸 잘하는 거예요. 요 간단한 말, 이 두 가지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 인생에서 자기가 잘 응용하는 그 실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실력에 비례해서 행복합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 실력이라는 거는 자기가 왜 얻어지겠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실력도 왜 얻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야 얻어지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어떤 실력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 아닌 요 길을 알았으면 길을 열심히 가라 이 말이에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자, 간단한 이 말 속에 근데 정말 많은 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정신을 깨끗이 하는 거하고 할 일을 잘하는 거하고 굉장한 연관 관계가 있어요. 이 앞에 정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할 일을 잘 못해. 여기 이렇게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자기가 할 일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게 돼 있어. 이거 청소를 잘해야 돼. 자기 마음 청소를 한다 그래. 이게 이 진공으로 체를 삼는 공부, 수양을 한다 그러고 하는 게
깨끗이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걸린 것도 없고 편안하게 자꾸 만들어야 돼, 자기를.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편안하기만 하고 자기 의무도 모르고 약속 이행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 이상한 인격 형성을 해서는 안 돼. 이게 편안한 마음이,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정신을 안 뺏기니까 신경이 일단 남아 돌아야 돼요. 이게 신경 쇠약이 뭐냐면 신경을 계속 쓰니까 결국 진짜로 써야 될 신경이 안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쇠약이 돼. 이 수양을 안 하니까 신경 쇠약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걸 청소해야지 이제 진짜로 써야 될 때 신경 써서 뭔가를 잘 해야 되고 약속 이행도 해야 되고 자기가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밥을 자기가 벌어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신경을 써야 되지. 그리고 고민도 해야 되고 뭔가를 잘 하려면 아까 그랬잖아. 할 일을 잘 하려면 그게 그냥 되냐고요. 근데 이쪽을 소홀히 하잖아요. 이 수양을 잘 안 해.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 마음을 깨끗이 하고 홀가분하게 만드는 이 공부를 안 하면 항상 힘들어. 그냥 막 이미 힘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해야 될 거 할 때 그냥 엄두가 안 나. 그냥 그래갖고 좀 안 되겠다. 너 좀 쉬어라. 그러면 쉬는 시간을 주면 쉬는 시간에 또 핸드폰 보고 있어. 핸드폰 보는 게 뭐냐면 쉬는 게 아니라 신경을 돌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신경 쇠약에서 벗어나서 이 쉬는 이 힘이 회복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뭘 할 텐데 쉬는 시간을 주면 또 그걸 하고 있네. 이거 마치 자동차 공회전 시키는 거랑 똑같아. 차를 타고 왔으면 이게 시동을 끄고 이제 딴 거 하다가 차 탈 때 다시 해야 될 텐데 집에 오면서도 얘를 안 끄고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밤낮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동이 걸려가지고. 그와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 지금 현대 문명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걸 잘해야지 이쪽 걸 잘한다 하는 거 아시겠죠? 요것이 이제부터는 인생에 이제 응용을 잘해야 돼요. 마음을 텅 비우는 공부. 쓸데없는 거 놓아버리고 청소하는 이 공부하고 정말 해야 될 걸 잘 해야 될 거 안에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물론이요.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게 우리가 인생에 몇 가지나 돼. 인간관계를 또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친구한테 연락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생일 축하해야 되고 선물 사야 되고 또 받았으면 고맙다고 또 하나하나 따지면요 해야 될 게 수도 없어요. 인간관계 관련된 거, 자기 건강에 관련된 거 할 것도 운동도 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또 영양 섭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에 대해서도 돈 관리도 해야 되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는지 고민도 해야 되고 이 수없이 많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게 신경이 이미 그냥 꽉 신경 쇠약이 될 정도까지 그냥 가 있으면 이걸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홀가분하게 만들어야지 이걸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게 인생의 내용인데 이거 할 거 하면서 여러 가지 같이 뭘 하고 또 일을 하고 하면서 거기서 또 보람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못하면 이거 할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니 이것이 행복이 이걸 잘 못하니까 자존감 떨어지고 또 이 머리만 무겁고 휴식도 안 되고 시간을 줘도 휴식을 못해. 계속 같이 그냥 동반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반대길로 가고 있는 거지.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정신의 이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해서 자기 해야 될 바를 착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기에서 이 보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가 인생의 목표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밥이 인생에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밥 안 먹으면 죽잖아. 밥을 먹어야 살잖아. 근데 그거 하고 내 인생의 목표는 밥이다. 얼마나 없어 보이는 인생이야. 인생의 목표가 밥이야. 밥이 중요한 거하고 인생의 목표가 밥이라면
인생의 수단이지. 그건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그 목표가,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밥이 없으면 안 되는 수단이지, 이게 목표와 수단을 그냥 막 헷갈리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오용락도 그 같은 그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그러니까 전부 그걸 위해서 달려가. 근데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다. 돈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든 벌기 위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지. 근데 그거하고 내 인생 목표가 돈이야. 인생 목표가 밥이다랑 뭐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똑같아. 그러니까 진공과 묘요, 이게 없어야 될 거 없게 하고 있어야 될 거 있게 한다. 이 간단한 말인데 여기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다는 알면 딱 알아두시고 이제 인생에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진공과 묘요를 어떻게 하는 거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진공, 묘요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지만 이거를 세 가지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일단 자꾸 어디 붙잡혀 있으면 안 돼. 자꾸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집착을 놔야 돼요. 앞에 그 진공에서 참 중요한 게 자기를 잘 보세요. 어딘가 집착돼 있어. 집착돼 있으면 거기 집착이라고 하는 게 거기 딱 마음이 붙어 있어요. 안 떨어져.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 집착하는 게 두 가지예요. 좋아하는 거에 집착할 때 있고 싫어하는 거에 집착해. 너무 싫어. 그것도 안 떨어져, 마음이. 그냥 막.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극복할 줄 알아야 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요 진공의 공부, 정신 수양의 공부에서 중요한 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그냥 딱 붙어버리면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인생을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돼. 할 일을 제대로 못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 그 사람. 그러면 할 일을 제대로 하겠냐고. 지금 뭐에 정신이 딱 붙어버리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싫어하는 거. 너무너무 미워. 너무너무 싫어.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그 사람이 그냥 막 표정도 별로 맨날 안 좋아.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웃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싫은 거에도 집착이 되면 또 이제 이 삶을 해야 될 걸 잘하는 거가 또 무너져요. 같이 무너져. 그러니까 이 수양에서는 중요한 게 그런 것도 이렇게 털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들어가면은 이걸 털어버리고 이제 할 일을 잘해야 되는데, 할 일을 잘하는 여기에서도 잘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요거를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잘해야 돼. 요거를 이제 원불교에서 사리 연구라고 말해요. 아까 진공으로 체를 삼으면서 정신을 깨끗이 하고 자꾸 놓는 공부, 이거를 정신 수양이라고 말해요. 근데 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잘 하려면. 그죠? 생각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사리 연구라고 해요. 사리 간에 연구를 잘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연구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지. 이걸 원불교에서 작업취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진공과 묘유 두 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요거를 세 가지로 쪼갤 수가 있어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그래서 이걸 원불교에서 삼학공부라고 해서 세 가지 배움, 세 가지 공부라 해서 삼학공부. 삼학공부를 잘해야지 행복의 길이 열려. 행복의 문이 열리고 길이 앞으로 펼쳐져요. 이 진공과 묘유, 삼학공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단지 이거는요, 설명을 들을 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단지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계속 실천을 통해서 연습해가지고 그 실력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아까 행복은 뭐에 달렸다고요? 요 실력에 비례해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막 공부의 실력과 진공 묘유의 실력, 두 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말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요것을 실제 현실 속에서 또 실제로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더 간편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게 요거를 딱 줄여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요거는 바로 암기하세요. 처음 온 사람들. 제가 지금 시험 볼 거예요. 처음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처음 온 사람. 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외웠어요? 시험 봐도 돼?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 여기 사막 전체가 들어갔고 진공과 묘유가 다 들어간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이게 뭐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 일어났어. 여러분은 어떨 때 열받아요? 응? 열 안 받아? 수사진 강의를 못 들을 때. 아. 아니, 좀 생각을 좀 하고 얘기해. 나만 일하는 것 같을 때. 아, 나만 일한다. 아. 당신만 일하는 거 아니야. 그건 자기가 오해해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네. 여기 있어? 네. 자, 그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막 열받아.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상의해서 뭔가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팀 플레이가 되겠어요?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 사람이 좋은 의견 내도 싫어, 그냥. 막 반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걸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먼저 일단 멈춰서 온전을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느낌이 와요? 일단 멈춘다는 말은 안 멈추고 그냥 냅두면 그냥 거기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이 확 요란해져 가지고 그냥 끌려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걸 멈추라 이 말이에요. 스톱. 판단 중지. 생각 중지. 그래서 온전을 회복한다. 온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막 정신이 흔들려 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그게 이제 온전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온전을 회복한다는 거는 그렇게 가려다가 끌려 들어가려다가 딱 조심하는 거예요. 딱 스톱하고 그 침착을 회복해. 그래서 그 회복한 그 온전함을 가지고 온전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는 꼴 보기 싫다 하는 거기에 확 끌려 들어가면은 이 나중에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꼭 창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끌려 들어가지 않고 딱 멈추고 내가 온전한 이 상태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만약에 온전을 회복하지 않고 생각하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놈을 어떻게 막 매운맛을 보여줄까? 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엄청 연구해요. 연구해가지고. 근데 온전을 회복하면 온전을 회복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게 금방 온전히 회복 안 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회복한답시고 하지만. 근데
진실되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로 회복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뭐가 다르냐면 그 사람을 보는데 밉지가 않아. 그러면 진짜 그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생각을 공굴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저렇게 두면 안 된다. 그러면 똑같이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했어도 그 마음 상태에서 하잖아요. 이상하게 말빨이 먹혀. 그 전에 아주 씨알도 안 먹혔거든.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왜? 속에 못마땅한 마음이 그득했어. 온전을 회복하지 못했어. 그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잖아요. 내가 되게 좋게 말했거든. 근데도 이상하게 말빨이 안 먹혀. 근데 이거를 회복하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기운으로 다 느끼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이 사람이 전에랑 다르게 받아들여. 이게 온전을 회복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취사한다는 건 아까 실천하고 행동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취사냐? 이게 부엌에서 밥하는 취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취사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취사 선택. 그게 뭐예요? 취는 가질 취, 사는 버릴 사. 선택하는 거. 가질 걸 가지고 버릴 걸 버리는 거. 우리 모든 행동은 취사 선택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면 뭘 해? 그러면 다른 걸 버린 거예요. 이걸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여기를 왔어요. 이 행동을 했잖아요. 여기 오는 걸 선택했잖아. 그럼 다른 데 가는 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취사예요.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면 아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거기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된 행동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좋은 결과가 돼. 인간관계도 좋아지면서 일도 잘 되는. 그런데 이것이 작은 일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일 또는 심각하게 내가 엄청나게 미워하거나 무슨 막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닐 때는 마음만 이렇게 딱 챙겨도 그게 돼.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강도가 센 것들이 있어요. 상황이. 오랫동안 쌓였어. 원한이 오랫동안 쌓이거나 아니면 집착이 너무 좋아해서 집착이 오랫동안 쌓였거나 이러면 한 번 마음 챙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마치 담배를 오래 핀 사람이 갑자기 안 끊어지는 거나 똑같아. 근데 담배를 내가 오늘부터 내가 담배를 좀 배워볼까? 한번 피워봤어. 근데 내일 내가 안 되겠다. 끊자. 그러면 되게 쉬워. 왜냐하면 아직 길이 안 들었어. 이런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전 생각 취사를 한번 챙기기만 해도 딱 되는 게 있는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온전도 안 챙겨지고 그 미운 마음이나 아니면 좋아서 집착하는 마음이 안 끊어져. 그런 거는 굉장히 공력을 들여야 돼. 연습을 해서.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게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행복의 공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식을 가지고 모든 경우에 들이대서 해봐요. 해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들이대기만 하면 되는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근데 들이댔는데 잘 안 돼. 요게 이제 진짜 공부할 때야. 그래서 요거 연습을 해내는 사람이 있고 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관두자.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치 술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하다가 안 돼 잘. 몰라. 그냥 술 마시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냐? 행복이 이제 반대길로 계속 가면서 이제 그거는 물 건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아시고 절대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포기해서는 안 되고 계속 자기가 해보고 또 와서 물어봐야 돼. 잘 모르겠으면. 와서 또 물어보고. 왜냐면은 응용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던져서 또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질문들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 때문에 모든 질문에 다 답은 할 수 없어도 그래도 가능하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지에 적어서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함께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지금 질문을 몇 분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전부 다 하기는 지금 시간은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제가 한번 시간 될 만큼 좀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분이, 저는 간호학과 3학년입니다. 저는 요즘 제대로 쉬지 못해서 체력이 바닥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니 경계에서 더 예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부족해서 마음 공부를 포기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나답지 않다. 지금 모습이 내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간호학과 실습하면서 아픈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기가 빨리기도 합니다. 학과 특성상 과제도 많아서 몸은 피곤하지만 쉬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막상 시간을 주어도 잘 쉬지도 못해서 휴식과 회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뭔가를 해볼 의욕도 없어 누워서 휴대폰을 봅니다. 서서히 고갈되어 가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저는 기분이 상하면 불편한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챙기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기운으로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을 챙기려 노력해도 곧바로 챙길 수 없고, 애써 아닌 척 덮어두려 해도 완전히 덮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중에 감정이 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장의 자리를 피할 수도 없다면 표현을 할까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막 뒤에 가면서 앞에 한 질문을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여기 여러 가지 질문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또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체력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일정이 너무 과도해. 그러면은 일정 조정을 하든지 휴식을 취하든지 그런 걸 실제로 해야 돼.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체력이 진짜 일정은 과도하고 너무 무리되고 체력은 딸리고 막 그럴 때는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이제 해야 될 때가 있죠. 그건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일이야. 거기에 대처해서 할 일을 잘 생각해서 하는 거. 그건 이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질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부터는 자기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 상황 판단을 잘 하는 것도 실력이니까 그걸 자꾸 키워가야 돼. 그래서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너무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잘 안 맞아도 그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든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래보고 저래보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체력의 문제라면 그걸 하는 걸 권해드리는 거고, 여기 또 뭐라 그랬냐면 시간을 주어도 잘 쉬지 못한다고. 요 문제는 이제 세심하게 자기를 잘 살펴볼 이제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냥 욕심에 계속 우리가 끌려가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을 줘도 쉬는 게 아니라 신경을 더 쓰는 그걸 해.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일단 편안한데 가장 문제가 신경을 계속 돌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욕심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선 편한데 계속 거기에 의지하면 이제 우울증, 신경쇠약, 염세증, 이제 막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글로 가지 말고
이제 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걸 불교에서 업이라고 해요. 업. 업이 무슨 뜻이냐면 그 업이 뭐냐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한 게 업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한 게 업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게 업이야. 내가 살면서 하는 모든 것 그게 업이야.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뭐냐면 뭘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그거를 반복해요. 그리고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반복한 맨 처음에 내가 반복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내가 한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말하냐? 내가 이제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안 하려고 그럴 때 안 할 수가 없어. 거기 그놈이 그 업이 주인이 돼요. 업의 노예로 산다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업이 뭐냐면 자기가 반복한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을 반복했든 무슨 행동을 반복했든 생각을 반복했든 생각도요. 술, 담배만 반복해서 그런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어떤 사람은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걸 봐도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 업이야 그게. 그 사람 왜 그래? 계속 그래 왔다니까요. 그냥 그래 왔어요. 그럼 이제 그게 평소 상태야. 그냥 그 상태가.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하려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업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쉬운 말로 습관 관리라, 습관. 자기가 뭘 자꾸 반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핸드폰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생각 없이 봐. 조금만 반복됐죠. 그 다음에 자기가 놓을 수가 없어. 이게 모든 게 업이에요, 업. 그 다음에 이런 그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불보살들 이렇게 말하는데 못 깨달은 보통의 사람들을 중생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중생냐 부처냐의 차이는 뭐냐면은 못 깨달은 보통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업에 끌려다닌다. 그냥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 살고 오늘 살았던 대로 내일 살아. 그래서 중생들은 예측이 가능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왜냐?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렇게 이 공부법을 알아서 이 노력을 해서 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팔자를 고친다 그래. 자기 운명을 바꾼다고 해요. 그 운명이 뭐냐면 업이에요. 업. 자기 해왔던 거를 돌려버려. 물기를 돌려. 그러면 그 자기 팔자, 자기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자기 손에 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치를 알아서 아까 시간을 줘도 잘 못 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 직면해야 되는데 자꾸 피해, 회피해. 두려워. 뭔가 두려워. 그래가지고 해야 될 일도 뒤로 미루고 자꾸 도망치고 싶어. 어디 도피처를 찾아. 그 도피처를 여러 가지 찾는 게 옛날에는 뭐 술, 담배 뭐 그런 거였는데 요새 도피처가 너무 좋은 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 핸드폰으로 이게 남의 술, 담배는요, 어디서 냄새도 나고 돈도 들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막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을 쳐.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어. 그런데 이 도망치지 말고 직면해야 될 때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것이 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쉴 때 쉬는 시간을 줬는데 못 쉰다? 이거가 그 도망치고 싶은 마음하고의 이게 해결이 안 나서 그래. 자꾸 일단 도망치고 싶어. 그리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도망친다는 생각도 없이 거기 가 있어요. 그냥 이미 거기 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업이 그렇게 강력한 거라 이걸 바꾸려면은 굉장히 결심하고 유념을 해야 돼요. 어제 배운 그 유무념 공부가
하기로 한 걸 안 잊어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유형 공부가 계속해서 그것이 깊어져야 돼. 내가 이 업에서 벗어나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뭐 핸드폰이면 핸드폰을 딱 정해놓고 그거를 벗어나도록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살이 연구도 잘해야 되고 작업 취사라고 하는 거는 용기 있게 실천하는 거, 이것이 반복 연습해가지고 실력을 얻어야 된다. 요것을 명심하시고 이 공부를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거, 요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질문에서 또 하나가 불편한 감정을 표현 못하는 문제. 요것도 굉장히 많은 우리들이 겪는 거예요. 이걸 남한테 나쁜 소리를 못하고 남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힘든데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막 힘들어지는데도 어쩌지를 못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내가 그냥 약간 힘든 건 할 수 없어요. 사실 인생 살다 보면 자기 좀 힘들지만 남의 부탁해줘야 되고 뭐 들어줘야 되는 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막 좀 힘들다고 안 돼. 그럼 자기도 이제 자기 도움 요청할 때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도의 문제지, 정도.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자기가 쓰러지게 생겼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마음 공부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소통의 문제예요. 이 소통의 문제는 끝없이 연습해야 돼요. 이 소통은 두 가지예요. 내가 내 표현을 잘하는 그 실력을 늘려야 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상대방의 메시지를 잘 해석하는 실력. 상대방의 메시지가요, 말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메시지고, 어떤 행동도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잘 읽을 줄 모르면, 맨날 이게 쟤는 왜 저래? 근데 그게 메시지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못 읽어? 이렇게 자기 행동도 돌아보고, 저쪽 행동도 보면서 서로 이 소통하는, 요게 마음 공부의 굉장히 큰 주제거든요. 이걸 잘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 직장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감정 표현 못하는 문제가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요 표현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기분 안 나쁘게 하지만 난 솔직하게, 그러니까 나의 힘듦이 이렇다 하는 거를 맨 처음에는 이것도 실력이 우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든 거는 잘 안 해봤던 걸 하면은 사실은 이거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면 좀 엉뚱하게 삐져가지고 또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또 더 못해. 근데 뭐든지 해야지 실력이 늘어요. 좀 말아먹더라도 해야지. 여기 이런 데 발표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두려워서 계속 안 해. 그러면 실력은 계속 없어. 말아먹더라도 하려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자기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이거는 하면서 연습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진공과 묘유에 들어가 있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3막에 들어가 있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요 간단한 문구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요걸 가지고 본인들이 요걸 딱 간단하게 추워 잡은 다음에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거를 응용하고 적용해서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지만 처음에는 잘 못하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진짜 말아먹을 때가 있어요. 진짜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한 달 동안 고생하고 그 사람 삐져가지고 그거 다시 회복하느라고. 근데 그것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최선의 이 선택을 하기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자신한테 줘야 되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내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